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3학번 수학교육과 이신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얼마 전에 시행되었던 2024년 9월 모의고사 수원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해설해 볼 텐데요. 1번 문제 보시면 항상 출제되었듯이 간단한 지수의 계산으로 나오게 됐고요. 저희가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면 곱과 같은 형태는 두 지수를 서로 더해야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루트 5를 더하면 2가 되므로 답은 9입니다. 이어서 3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세타에 관한 조건이 처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이라는 값과 탄젠트 세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 세타와 관련된 조건을 보시면 세타는 사사분면의 동경이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사사분면에 조건이 있죠. 울사탕코 코사인 빼고 모두 음수이다. 그것을 이용하면 사인 세타는 0보다 작고 탄젠트 세타는 0보다 작겠죠. 코사인 세타는 여기 양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용해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직각삼각형과 세타를 이용해서 푸는데요. 직각삼각형 그려주시고 아무런 직각삼각형 그리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이므로 뒷변의 길이가 3이고 뒷변이 루트 6인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사사분면의 동경이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답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3,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이어서 5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읽어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나와있고 또 AN과 관련된 두 조건을 통해서 A1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등비수열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요? 그쵸, 바로 공비 R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조건을 머릿속으로 기억한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분모에 A6이 있고 분자에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여덟 번째 항을 모두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항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분모에 A6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분을 시켜주기 위함이죠. 그랬을 때 A3은 A6 첫 번째 번 A6 곱하기 R 세제곱 분의 1 그랬을 때 A8은 A6 곱하기 R제곱이겠죠. 이것을 A6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12다. 여기서 또 똑같이 약분을 해주시면 아이고 두 번 없앴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R분의 A6은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 R분의 A6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섯 번째 항이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5가 1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5는 10이겠고 A7은 똑같이 A5에 관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A5는 10이라고 쓰시고 A7은 12의 공기를 제곱한 걸 내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을 풀면 R에 관한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R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2일 텐데 저희 수능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푸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A5와 R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 A12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만들 수 있겠죠. A5에서 R 6제곱을 곱한 것이 11번째 항이므로 11번째 항을 다시 써주시면 A5는 12 그랬을 때 R 6제곱은 2의
세제곱이겠죠. 따라서 답은 96입니다. 네, 이어서 7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관해서 이렇게 두 조건이 나와 있고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값은 뭐냐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 B의 값을 모두 구하고 A와 B를 대입해서 2의 값을 구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겠죠. 그러면 두 번째 풀이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답을 구하려는 것을 통해서 이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즉 제가 아까 말한 첫 번째 풀이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구한 다음에 아래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풀이이고, 두 번째 제가 말한 풀이는 아래의 조건을 이용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구하려는 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풀이 방법이 되겠죠. 어쨌든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B의 곱과 3A 더하기 2B의 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6AB로 통분을 하면 이런 꼴이 나오게 돼요. 저희 꼴을 잘 보시면 AB의 곱과 3A 더하기 2B 모두 꼴이 나오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3A 더하기 2B는 로그 3의 32이고 AB는 로그 9의 로그 9의 2가 되겠죠. 로그가 로그 웃기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로그에 우리의 성질이 있죠. 로그 3의 3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로그 9의 2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식을 잘 보시면 위아래 공통인 로그 3의 2가 있으므로 둘이 없애주시면 답은 3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보시면 x의 정의역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제한 범위를 주고 있고, 다음 코사인 x와 사인 어떤 x겠죠? x가 7분의 파이인 그런 부등식이 나타내져 있고 결국에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삼각함수의 부등식이나 방정식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코사인 x, 사인 x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있죠.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여기 위에 써놓긴 했는데 첫 번째는 주기성과 두 번째는 대칭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프로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바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 방정식이나 혹은 이 부등식이나 혹은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교점을 찾기 수월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코사인 x가 작거나 같은 범위가 어디냐라는 건데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x는 7분의 파이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죠. 왜냐면 저희가 아는 특수가 예를 들면 30도, 60도, 90도 그런 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위치를 대충 짐작해보자면 코사인 x와 사인 x의 첫 번째 교점이 x는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7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보다 작죠. 그래서 7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인 7분의 파이를 한번 y는 사인 7분의 파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저희가 사인 7분의 파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x가 그 범위에서 어디가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육안으로 보이죠 바로? 이 범위가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점을 저희가 알파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지점을 베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를 50% 이상은 푸신 거예요. 이때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주기성과 대칭성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주기성과 관련된 내용 나오지 않죠? 왜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정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주기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상수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주기성과 대칭성이 모두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두 개념 모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주기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칭성으로 푸는 문제겠죠. 보시면 이 x는 4분의 파이 이 지점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성질 때문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의 평균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알파를 구하는 식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의 평균이 4분의 파이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알파를 구해보시면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14분의 5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저희가 알파를 알았기 때문에 베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저희가 사인 코사인의 또 선대칭과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죠. 바로 x는 파이를 기점으로 코사인 x는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적으면 데칼코마니처럼 접힌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파이다. 그럼 두 번째 식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과 동일하게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파이이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파가 14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바로 한번 써볼까요? 베타는 2파이 빼기 14분의 5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베타는 14분의 23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은 바로 베타 빼기 알파이므로 저희가 알파 베타 값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둘이 빼주시면 14분의 18파이가 될 것이고 이를 약분을 해주시면 7분의 9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바로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A와 A 사이의 합이 40이 되도록 하는 A1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AN은 귀납적 수열이다. 두 번째 A1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A1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문제에서 제가 조금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아마 비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짝수 더하기 홀수가 홀수가 나오는 걸 누가 모르냐?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다.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다. 누가 모르냐? 그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도 이 조건을 보시고 이 개념이 생각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생각나셨으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이 안 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번이기도 하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그걸 먹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같이 살펴보면 되죠. 그랬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A2와 A4의 합이 짝수이므로 A2가 짝수면 A4는 짝수이고 A2가 홀수면 A4도 홀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 귀납적 수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 홀수일 때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로 나타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AN이 홀수일 때 AN 플러스 1은 또 홀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홀수에 홀수를 더했는데 당연히 짝수가 나오겠죠. 이 개념도 제가 위에 써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문제네요. 뭐 짝수에 2로 나눴을 때는 뭐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AN이 홀수면 그 다음 항은 무조건 짝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케이스 분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가 먼저 홀수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A2가 홀수를 그냥 홀이라고 쓸게요. A2가 홀수면 A3은 짝수겠죠. 그러면 A4는 홀수겠죠. 이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홀수이므로 A3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A3은 A 더하기 1로 나타내실 수 있고 A3은 짝수이므로 A4는 2분의 A2 플러스 1로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식을 통해서 저희가 A2와 A4 즉 바로 쓸게요. 2분의 A2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그 값이 40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식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양면을 2로 곱해볼까요? 그러면 3 A2가 1 이렇게 2 곱해서 1 넘겨주시면 79가 되겠죠. 79는 3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A2는 항상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A1이 자연수이니까 A1이 만약 홀수라고 하면 A2는 짝수인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A1이 짝수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2가 짝수든 홀수든 자연수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2는 자연수인데 A2가 3분의 79가 나왔으므로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우를 볼 텐데요. A가 홀수일 때 보실까요? 그러면 A3이 홀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A가 홀수일 때는 이 한 가지 경우뿐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까요? A가 짝수일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짝수면 A4는 당연히 짝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A3이 홀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A가 짝수고 A3이 짝수고 A4가 모두 짝수인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됐네요. 두 번째 경우 보시면 A2를 짝수라고 했으니까 A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2에 관한 식으로 2분의 A2로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A3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A4는 위에 식에 대입하시면 A4는 2분의 A2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에 A 더하기 A4가 4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2분의 3 A2 더하기 1이 40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A2는 계산해 보시면 2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A2를 통해서 뭘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문제에서 구하라는 A1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A1이 홀수냐 짝수냐가 결국에 이 문제의 키겠죠. A1이 홀수일 때는 A1 더하기 1이 26이므로 A1이 25가 되겠고, A1이 짝수일 때는 2분의 A1이 26이니까 5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세 번째 경우 풀어보고 한꺼번에 A를 더해보도록 할게요. A가 짝수니까 A3은 똑같이 앞에 번호와 비슷하게 풀면 되겠죠? A3도 짝수니까 A4는
4분의 A2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똑같이 A2와 A4의 합이 40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A2가 4분의 5가 되겠죠? 넘기면 32가 되겠고, 똑같이 A1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주시면 A1이 홀수라면 31이 나오게 될 것이고, A1이 짝수라면 64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는 이 네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더해주시면 77 더하기 95는 172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일단 두 자연수 a, b라는 조건과 함께 fx라는 함수가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두 함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명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명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명제일 것 같은데, 이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한번 쉬운 fx의 개형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2x제곱이라는 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x제곱은 x축을 정근선으로 가지는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겠죠. 명제를 잠깐 좀 더 살펴보시면 집합 어떤 이런 fx의 원소 중에 정수의 개수가 되도록 하는 그 실수의 값의 범위가 3부터 4이다. 그랬을 때 일단 k의 범위는 뒤로 제쳐두도록 하고,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을 때 집합 fx, 즉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개수를 저희가 아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서도 처음에는 y는 0과 만나지 않겠죠? 정근선이니까. 첫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지점이 y는 1이겠죠. 조금 더 그거 본다면 y가 2일 때도 있겠고 y가 3일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위로 올라가면 쭉쭉 더 만나겠죠? 그랬을 때 한번 k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럼 저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k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작은 수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작게 k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겠죠? 아직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지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0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0개이다가 1개가 되는 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y는 1과 교점을 갖는 이 지점이 k일 때 처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k를 또 이동시켜가지고 k가 조금씩 커진다고 했을 때 지금도 아직 1개겠죠, 원소의 개수가. 그랬을 때 이 지점도 k가 되었을 때 1개에서 2개로 변하게 되겠죠.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범위가 이 그래프에서는 k의 범위가 어디일까를 살펴보시면 y는 2를 교점으로 하는 x 값부터 3을 교점으로 하는 x 값까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보시면 y가 3일 때는 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k는 포함하되 마지막 y는 3이랑 교점이 되는 그런 x 값은 포함이 안 되는 저런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작다 라는 식으로 아마 k의 범위가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명제를 살펴봤으니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fx가 두 가지 기형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형을 보시면 a와 b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기형을 그리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형 모두 완성된 식이니까 저희는 정확한 기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기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정근선이 8이고 점점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런 기형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x가 3일 때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x가 3일 때 함수값은 대입해보시면 7이 나오게 되고 x가 4일 때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고 y는 8을 정근선으로 하는 그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이게 x가 -8보다 클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자면 fx가 항상 연속함수여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문제에서 fx는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면 연속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 말은 즉 k가 저 범위가 아니라면 정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k가 3일 때부터 한번 볼까요? k가 3, 즉 x를 잡겠죠? x가 3일 때를 본다면 지금 y는 7과 교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확실히 보이기 위해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y는 7과의 교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k가 3일 때도 저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하나인데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가 아직 fx의 개형을 모두 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왼쪽 개형을 보시면 왼쪽 개형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도 일단 정수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지점이 한 개는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방금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정수가 존재를 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조금 더 k를 넓혀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k가 3보다 조금 클 때 점점 커지다가 y는 6을 교점으로 갖는 이때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집합의 원소는 오른쪽 개형만 봐도 2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을 때 k가 3일 때는 아직 집합의 원소가 오른쪽에서는 하나이니까 이쪽에서는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하나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하나가 y는 6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봅시다. 5라는 함수값을 가졌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k가 3일 때는 오직 2개만 되겠죠. 그래서 성립을 하는데 k가 커지다가 y가 6일 때 교점을 가질 때를 보면 몇 개죠? 하나, 둘, 셋 나오게 되어서 이 명제와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y가 5도 아니고 뭐 4도 아니고 8도 아니고 뭐 나머지가 아니겠죠?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y가 6을 이 왼쪽 그래프와 교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무조건 이 교점은 지나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k가 3일 때 2개죠. k가 점점 커지다가 y는 6과 교점을 가져도 2개죠. 더 커져서 y는 5와 교점을 가질 때 여기가 여기 보시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2개겠죠. 따라서 저희는 y는 6과 저기 왼쪽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y는 6과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y는 6과 교점을 가지면서 다른 7이나
5를 한꺼번에 교점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여기서도 두 개가 되니까 뭔가 명제가 성립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 K가 3일 때 성립하나요? 그쵸, 성립하죠. K가 더 커져도 성립을 하겠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명제가 의미하는 것은 K가 이 범위가 아니라면 정수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죠. K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이므로 이때는 모순이 되겠죠. 이를 응용해보면 당연히 y는 5와 이렇게 교점을 갖는 그래프가 되어도 k가 여기였을 때 이미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모순점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여기 왼쪽 2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는 정수의 근을 정수 함수값이 정수인 그런 근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어요.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정근선이 뭐죠? y는 b겠죠? y는 b인데 b가 자연수래요. 그러면 정근선이 어디로 나타내야 될까요? 정근선이 만약에 y는 4라면 그러면 무조건 실근을 가지겠죠? 그러므로 무조건 정근선이 y는 5여야지 5와 실근을 가지지 않겠죠. 그럼 6과는 실근을 아까 가져야 된다 했죠? 그리고 y는 7과 또 실근을 가지지 않아야 하므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b는 5 이미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a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f 마이너스 8이 7보다 크다면 안 되겠죠? 7이면 될까요? 7이어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보다 크거나 같겠고 7이 되면 안 되는 이때의 a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과정으로 풀어보자면 a 대입을 해서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쓸게요. 2에 a-8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랬을 때 a는 자연수이므로 a가 8 오직 하나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얘가 구하려는 값이 a 플러스 b이므로 a 플러스 b는 13이라는 값을 도출할 수 있겠죠. 네, 이어서 16번 바로 들어갈게요. 로그에 관한 문제인데요. 로그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밑과 진수 조건이다. 밑 조건은 충족이 됐고요. 진수 조건만 보면 되는데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는 1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x는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먼저 밑을 하나로 통일시켜 줘야겠죠. 밑을 뭐로 통일시켜 주는 게 빠를까요? 아니 더 편할까요? 4로 통일시켜 주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2로 통일시켜주면 오른쪽 항이 루트가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제곱을 해야 되니까 4로 통일시켜줍시다. 4로 통일시켜주면 제곱이 되겠고 이게 뭐랑 같다? 로그 4의 13 플러스 2x와 같겠죠. 그러면 위치 같으므로 진수끼리만 같다면 이 방정식은 성립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저희는 2차 방정식으로 풀면 이 문제에 관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2x 플러스 13. 괄호가 좀 불편하네요. 괄호는 빼주시.
이렇게 되면 2x 13을 모두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2는 0이 되겠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는 0이 되겠죠. 근데 답이 두 개네 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저희가 처음 이 문제를 보고 진수 조건을 생각했으니까 결과적으로 x는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네, 17번 바로 보도록 하죠. 두 수열 AN, BN이 정의되어 있고 시그마, 즉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죠. 이랬을 때 저희는 AN과 BN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야 될까요? 정확히? 몰라도 되겠죠. 이 문제를 보시면 시그마와 관련된 수열의 합만 아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마지막 AK-BK의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AK와 시그마 AK에 대한 값을 구하고 BK에 관한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10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죠? 20을 빼면 마이너스 14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시고 마지막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두 값을 서로 빼주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수능은 타임어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요? 굳이 AK와 BK의 시그마와 관련된 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저희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시그마의 합과 차에 관한 성질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을 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을 빼시면 24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어서 20번 바로 보실게요. 20번 이번에는 되게 특이하게 삼각함수의 도형이 나왔는데요.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풀어보신 분들은 그 전에 20번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문제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빈칸 추론형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요. 빈칸 추론형 문제 되게 오랜만에 보시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R1이 2분의 루트 2 곱하기 BD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은 제가 여기다가 미리 BD 선분을 그어놨는데 바로 삼각형 BC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했겠죠. R2도 똑같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어떤 삼각형을 이용해야 될까요? 바로 A, B, D 삼각형을 이용해서 R2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해 볼까요? 저희가 먼저 R2를 구하기 전에 사인 법칙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R은 어떤 삼각형 중에 하나의 각의 크기와 그 사인 값과 사인 값분의 뭐다? 대변의 길이이다.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이 R2는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대변이 BD가 되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가는 이 식을 보시면 1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 BD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1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사인 3분의 2파이 단위화해서 한번 빠르게 생각해 볼까요? 그쵸?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가는 3분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는 루트 3분의 1을 구했으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P는 루트 3분의 1을 써놓도록 할게요. 네. 이를 통해서 바로 다음 과정 넘어가 봅시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D의 제곱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BD의 제곱, 이 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는 AB가 2고 AD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D 안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나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여기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빼기 2 AD, AB 코사인 3분의 2파이.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나는 뭐가 됐다? 2 빼주시고 AB의 길이 2 빼주시고 AD의 길이 1 빼주시고 끼인가 코사인 3분의 2파이 해주시면 되겠죠. 3분의 2파이는 단위원 또 빠르게 생각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약분될 테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여기 Q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써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나를 알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죠? 바로 BD의 길이를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BD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하면 루트 7이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다니까 다는 R1과 R2의 곱이니까 결국에 다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다는 루트 3분의 1이죠. 곱하기 BD의 제곱이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BD를 굳이 안 구했어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말을 해보시면 그럼 BD의 제곱이 7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도 그냥 루트 2분의 1이라 쓸게요. 루트 6분의 7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분모의 유리화를 안 한 이유는 마지막 PQR의 곱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하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안 한 거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 자리가 없네요. R이 루트 6분의 7이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9 곱하기 PQR의 제곱이다. 한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줄까요? 여기다 써도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9 곱하기 PQR의 제곱 바로 써주시면 9에다가 루트 3분의 1 빼주시고 마이너스 2 빼주시고 6분의 7 곱해주시면 나올까요? 9 곱하기 분자끼리 곱하면 루트 18인데 아니 분모끼리 곱하면 루트 18인데 제곱이 되었으니까 18이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제곱이니까 1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약분해주시고 결론은 7 곱하기 14가 되어서 답은 98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네요. 네, 수원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21번 보고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겠네요.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항의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A7이 13의 배수래요. 그리고 SK를 1부터 7까지 모두 더한 합이 644일 때 A2의 값은 무엇이냐? 되게 조건이 많은 것 같은데 머리에 들어오는 조건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모든 항이 일단 자연수려면 등차 수열 AN에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첫째 항과 공차겠죠. 그러면 첫째 항은 당연히 자연수여야겠고, 즉 0보다 커야 되겠죠. A1은. D는 어떻게 될까요? D가 만약에 0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항이 자연수일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0보다 작은 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D가 일단 0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D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거나 아니면 무리수이면 모든 항이 자연수일 수 있을까요? H1이 자연수인데 공차가 당연히 자연수여야지만 모든 항이 자연수일 수 있겠죠. 따라서 D도 자연수이겠고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 조건이 문제를 풀면서 핵심 조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A7이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어떤 수 n이 2의 배수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보통 K로 표현을 한다면 n은 2K, 3의 배수면 n은 3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자,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13의 배수 표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을 때 H7을 13K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K는 K랑 다른 거겠죠.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H7은 13K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희는 A1에 관한 식으로 이 마지막 시그마 식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A7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A7을 어떤 13K라는 그 수로 잡았기 때문에 그 수를 잡은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가 저 1부터 7까지 SK와 관련된 식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K가 1부터 7까지 SK가 144이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S1부터 쭉쭉 더해서 S7까지 더한 값이 244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SN으로 만들어진 식을 AN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AN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공통된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S1은 A1이겠죠. S2는 A1 더하기 A2겠죠. S7은 A1부터 A7의 합일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 A1은 1부터 7까지 모두 들어있고 A2는 2부터 7까지. 그랬을 때 저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게 7 A1 더하기 6 A2 쭉쭉 가다가 S7에만 A7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AN을 A7에 관한 식으로 만들 거다. 공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공차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A7은 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A1을 보시면 A7에서 공차를 6번 뺀 게 A1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A7 빼기 6이라고 써주실 수 있고, 그렇다면 A2는 A7에서 공차를 5번 뺀 게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갔을 때 3점 더하고 A7까지 갔을 때 644이다. 그럼 저희는 A7과 D에 관한 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는 또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동류끼리 정리하면 되겠죠. H는 H7끼리, D는 D끼리 정리하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헷갈리죠. 저도 이걸 풀 때 헷갈렸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H7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H7의 개수가 1, 2, 3 이렇게 쭉 가다가 6, 7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다 표현해 볼게요. 이 식을 써보시면 시그마 1부터 7까지 K 곱하기 A 7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D는 1부터 몇 가지일까요? 잘 확인해 보시면 7 곱하기 6
6 곱하기 5, 4 곱하기 3 한 다음에 2 곱하기 1까지 가겠죠. A7에서는 D가 없으니까 1 곱하기 0이라는 걸 추정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K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그마 공식은 저희가 알다시피 2분의 n이 7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뭐 k제곱과 k를 나누어서 푸셔도 되지만 저는 이런 꼴이 되게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하나 외웠는데요. 이 공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시면 되게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44입니다. 그랬을 때 약분해주시고, 약분해주시면 7 곱하기 4 28이겠죠? 28 A7 빼기 하시면 2 곱하기 7 곱하기 8 하면 112, D는 144입니다. 숫자가 너무 큰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눌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로 나눠질까요? 제곱이 28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28 한번 해볼까요? 28로 나눠보면 28에 4를 곱해야지 112가 되겠죠? 644는 2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까 A7은 13K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A7만 13K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와서 구한 식이 결국은 이 하나의 식이라는 건데, 이 식은 저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수상 절대방정식에서,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면 K와 D에 관한 순서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답을 확신할 수 없어요. 맞나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필요한 조건이 이 두 조건입니다. 먼저 A1을 저희가 A7을 13K라고 했으므로 A1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다시 지워볼게요. A1은 13K 빼기 6D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0보다 크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식을 잘 보시면,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를 보시면 23을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D가 2분의 23보다 작은데, D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고쳐보면 2분의 23이 11.5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D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1과 11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고서 이 식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4D를 이항시켜주면 조금 식이 이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중요한 식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13K는 23 더하기 4D가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관찰해보시면 이제 D를 어떤 자연수를 넣음에 따라 K도 당연히 자연수겠죠. 그걸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K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썼어야 되는데 저도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K는 당연히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H7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보시면 D가 언제 최소값일 때 K가 나올까요? 1부터 넣어보시면 D가 4일 때 무변이 39가 나오게 돼서 K가 3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당연히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는 조건일 텐데 저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해설관이니까. 여기 말고도 D에 따라서 K 값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또 구해보시면 D가 뭐일 때 나올까요?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D가 4일 때 39고 K가 3일 때 39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같은 어떤 39는 같은데 여기 어떤 D와 K를 서로 더함으로써 양변에 더함으로써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D와 K를 찾으면 되는데 그때 D와 K는 4와 13의 최소 공배수와 관련이 있겠죠. 조금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조금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결국에 D를 구해보시면 4에다가 4와 13의 최소 공배수인 52 그랬을 때 D가 13만큼 더해졌을 때 K도 4만큼 더해준다면 만족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조건은 안 되시는지 이제 알겠나요? 저희가 D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구했으므로 D가 17이면 당연히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은 따라서 틀린 조건이고 그러면 D가 4고 K가 3인 것을 이용해서 A7이 39이고 A2는 39에서 5D만큼 뺀 것이므로 마이너스 20을 해주시면 답이 19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